안녕하세요. 서울건우정형외과 최용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건우정형외과 마취통증외과 류재영 원장입니다. 여기 내구역이라고? You wanted violence, now it's getting out of control. 거 아니야 진짜? 아무나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실제 뭐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고, 분명히 이게 요즘 이제 의학 드라마가 이 팩트를 기준으로 뭐 이런 그런 사실 구현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설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마다 대학병원 기준으로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이제 마취를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환자 의학을 집중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통증의학과 해서 전반적인 환자분들이 뭐 아픈 통증에 대해서 다 보는 의사들이 다 역할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취만 해도 파트별로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식 마취, 뭐 뇌 쪽도 보시는 분들 계시고, 심장도 따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첫 1, 2화 때 이제 보면서 솔직히 되게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설정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술을 서저리 파트에서 집도를 하고, 음. 대신에 이제 잘 집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마취과가 보조를 하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입장을 바꿔서 본다고 하면은 편안하게 이제 수술을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생명 그렇죠. 유지를 저희가 결국 하는 건데, 사실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 어떤 극히, 예를 들어서 뭐 집도를 할 때 갑자기 뭐 피가 막 많이 난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필드 자체에서 원인을 찾지, 뭐 승합제를 뭐 많이 썼니 많이 뭐 이런 것들 물론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의 없이 보통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네, 바이탈이 괜찮나요? 혈압이 많이 혹시 오르나요? 왜냐면 맞습니다. 혈압이 오르면은 수술 필드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환자의 전체 컨디션은 왜냐하면 마취과 의사들이 위에서 잡고 있으니까 그걸 맞아요. 이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아무리 드라마라도 좀 과한 설정이 아니었나. 뭐 그런 거 예. 있잖아요. 그 주지훈이 뭐 내가 갔을 때 뭐 너 없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상상할 수가 없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를 보면 응급실에서 바보 취급당하는 제일 첫 번째 과 정형외과거든요. 사실 바이탈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과고 되게 중한 환자, 중증 환자가 오면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정형외과가 좀 후순위로 많이 밀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정이 정형외과는 약간 좀 뭐 소위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뛴다 같은 그런 약간 설정이 꽤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 정형외과는 그런 거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익숙한데 이번에 갑자기 마취과를 약간 그런 설정 유사하게 해 가지고 '아 그거는 좀 그렇다.' 대학병원은 마취과가 최고입니다. 권력 1 순위입니다, 1 순위. 인정하시죠? 아니, 아닙니다. 네. 이제 노 교수님이 들어오셔도 사실은 상호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요. 어차피 우리 네, 별개의 과니까 서로 맞습니다. 상호 존중이죠. 네. 상호 음. 존중해주고, 또 얘기를 할 때도 보통 뭐 이제 서로 존대를 오히려 해주시는 편이지,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막 주지훈처럼 야 너 뭐 이렇게 아유, 하면은 큰일 상호 나죠. 간에 이제 그죠. 신뢰도 깨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맞습니다.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특히 예. 더 무서울 수도 음. 있습니다. 예.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무균 상태, 이 공기 자체부터 다 특수 설계를 해서 무균 상태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또 기본 중에 기본이 손, 수술자, 뭐 수술자뿐만 아니라 옆에 어시스트 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수술 간호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수술 필드에 들어오는 의료진들은 무균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손 씻기. 손 씻기가 그냥 우리 세수할 때 손 씻는 건 이렇게 씻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수술,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소독용 솔이 있어요. 소독약이 묻혀져 있는 솔이 있어요. 그걸로 정말 드라마처럼 팍팍 씻죠. 어디까지? 팔꿈치까지. 그래서 저처럼 매일 수술을 여러 개 해야 되는 사람들, 서전들은 보면 피부가 다 엉망이죠. 워낙에 문질러 대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의학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메디컬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점점 사실 고증이 되게 많이 됐는데, 그게 크게는 두 가지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 손을 씻는 거. 예전에는 손 씻는 거 그거 되게 좀 어설프게 나왔었는데, 요즘 손 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가운 입는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한단 말이죠. 다 이제 그 고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술 필드. 수술 필드를 정말 이렇게 비춰주는 거. 그것도 되게 잘하는데, 이제 요거는 그 의학 드라마 따라서 조금 포커스가 정말 이거 순수 메디컬 드라마냐라고 하면은 정말 수술 필드를 사실감 있게 하고, 약간 좀 메디컬 드라마지만 좀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조금 약하게 고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대로 손은 정말 그렇게 씻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바이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수술 중에 마취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저희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낮으면은 어쨌든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낮추는 게 아니고서는, 그 수술 중에 정확하게 제가 BP가 혈압이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지만 한 50에 뭐 30 요 정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혈압이면은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올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수술 필드에서 갑자기 뭐 피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 즉시 바로 또 조절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심장 마취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흉부외과 선생님이 저희한테 뭐 이거 확인되나요? 해서 뭐 초음파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궁금하거나 뭐 이상한 게 있다, 바이탈적으로 그 환자의 생체 징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혹시 뭐 필드에 뭐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 피드백 서로 해가면서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드라마니까 그렇지, 사실 아무리 주지훈 같은 실제 막 엄청 엑설런트한 막 그런 서전이 있더라도 사실 환자 발달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수술할 때. 그죠? 네, 오히려 절대 필드에 집중을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팀이 아니고서야, 위에서 이 환자의 발탈을 잡아주는 의사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수술은 빨리 할수록 좋죠. 왜냐하면 모든 수술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감염의 위험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수술실의 그런 특수한 환경, 우리가 모두 이제 뭐 소독을 철저히 하고 무균적인 환경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과 관련돼서 감염의 위험도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수술 시간을 짧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술 시간이 짧은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짧기만 해서 좋지는 않죠. 잘해야죠. 그래서 수술 시간은 외과 파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바이탈이 흔들리는 중증 외상 환자라면 당연히 더 OP 시간, 수술 시간을 줄여서 환자의 바이탈이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 환자를 집중 케어 말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OP 시간은 짧을수록 좋죠. 일단 드라마니까 박진감 있고 시간이 잘 가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순삭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냥 드라마니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의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모든 의학 드라마를 보면, 비교적 최근은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저런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씩 저는 해요. 원래 저는 이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하고 싶었었단 말이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정형외과를 하게 됐는데, 물론 정형외과도 세부 전공 중에 종양을 하는 분이라든지 척추 디포미티, 척추 변형
기형 이런 것들을 하는, 그다음에 골반 외상 이런 것들을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바이탈을 다루는 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형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은 비교적 그런 뭐 흉부외과나 뭐 신경외과나 일반외과나 이런 환자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스테이블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 우리는 좀 그래도 안정된 수술을 하고 있다. 그게 어쨌든 뭐 만족감이 있지만, 한 번씩 이런 이제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한 번씩 뜨거워지죠. 저런 걸 했어야 되는데. 멋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진짜 드라마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항상 그 뭐 이국종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가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확 들끓고 말이 정말 많다가 결국은 잘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이런 이 의료 현장의 어떤 이런 사태. 사실 요즘은 아프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진짜 못 살 수도 있어. 지금 이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중증 외상 시스템이 사실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의료 수준, 의료 지식, 모든 것들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시스템이 부족한 거다. 훌륭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정말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어디에서 중증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이런 닥터헬기가 막 어디서든지 뜰 수가 있고, 거기서도 정말 아주 응급 처치, 그 이상의 정말 간단한 수술, 응급, 정말 본격적인 수술은 아니지만 그런 거라도 해서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를 살려서 수술실까지 모시고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 세팅하고 있다, 바로 이제 수술을 하고 살릴 수 있는, 정말 이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쉽지 않을 남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통증의학과 입장보다는 마취과가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취과 입장에서 처음에는 보다가 약간 마취과 의사를 매도하는 것 같아서 음,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재밌게 보기는 했습니다. 워낙 전개도 빠르고 드라마틱하고. 근데 마취과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과들의 수술을 다 들어가 보기 그렇죠. 때문에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사실 그 백강혁 교수의 수술 집도 시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음, 환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걸릴 거를 뭐 4시간 만에 끝냈다라고 하면 별로 체감을 못 하실 거고, 1시간 반 만에 딱 끝내면은 뭔가 빠른 것 음,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의료 현장하고는 약간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좀 약간 왜곡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좀 갑자기 더 퇴보를 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죠. 사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근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살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드라마 자체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언제 나오죠?